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희망의 시인 김종혜 시인의 작품 그대 앞에 봄이 있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시는 이한삼 작곡가가 곡을 붙여가지고 여러 성악가들이 가곡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한국시인TV는 그동안 한국시의 위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는 김종혜 시인을 모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틈틈이 시도 쓰고 있죠. 예. 그리고 내년 3월이면은 예. 제 등단 60년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60년 되는 그 해가 달이 3월이고요. 예. 3월에 맞춰서 13번째 시집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등단 59년 만에 저는 한 번도 산문집을 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산문집 한 권 올해 펴낼 생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시 한 편 읽어주시겠습니까? 자작시 한 편 읽어주시죠. 가을에는 떠나리라. 김종혜. 바람 부는 날 떠나리라. 흰 갑모자를 쓰고 바삐 가는 가을. 궐 안에서 나뭇잎은 눈처럼 흩날리고 누군가 폐문에 전생애를 못질하고 있다. 짐의 뜻에 따라 가야금 줄 사이로 빠져나온 바람은 차고 눈물이 맺혀 있다. 떠나야 할 때를 알면서 짐이 이곳에 머뭇거리는 것은 아직 사랑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그리워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흐르는 물이 가는 길을 탓하지 않으며 손금 사이로 흐르는 일생을 퍼담는다. 슬픔이 있을 것 같은 나를 가려 이 가을에는 떠나리라. 예, 참 아름답네요. 선생님, 이 가을에는 떠나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골하고 짐 그거는 네. 그런 그 황제가 살고 있는 예. 집을 말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짐이라고 이 단돌하게 네. 제가 제 자신을 말하는 것은 아, 제가 황제가 된 것이 아니고 네. 이 시의 화자를 이 주제로 쓴 거기 때문에 예. 짐이라고 네. 나가 아니고 짐이죠. 그렇군요. 예. 황제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5분 문학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등단 60년이 돼 가는데요. 내년 3월에 제 등단 6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집은 12권이 나와 있고요. 아직 산문집은 한 권도 펴낸 적이 없습니다. 산문은 많이 써냈지만은 그러나 이 산문집 한 권 이 60년 동안 여기저기 이 잡문처럼 썼던 글 가운데서 그래도 명쾌하게 제 생각이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산문들만 모아가지고 산문집 한 권 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시론이나 문학비평, 월평 같은 그런 이 글들을 모두 빼고 제 자신의 그 인생 걸어온 행적, 살아온 길, 그런 것이 명쾌하게 담겨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만났던 시인들,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박목월 선생이나 박남수 선생이나 이분들과의 만났던 그 얘기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는 제가 담겨있던 그 진심 그대로의 생각이 그대로 이 산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 그러나 산문집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참 부끄럽거든요. 아직 한 번도 펴내지 않았지만 그리고 펴낼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무언가 간추려서 제 뜻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표현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60년 동안 시에서 오면서 제가 늘 화두가 시라는 것이 제 자신의 큰 화두로 들어가 있는데 시란 무엇인가?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화두이고 시란 무엇인가를 제가 제 자신에게 시인에게 물어봐도 저 자신이 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제 이 시인 세계라는 시 전문 잡지를 펴냈습니다. 거기에서 시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로 시인 44명에게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질문을 했었죠. 시란 무엇이냐. 그때 대답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 김종길 선생이 시란 무엇인가 그 동서고금을 통틀어서도 다 무엇인가 자기 자신 질문을 했지만은 다 그 동서고금의 시인들이 자기 시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말해주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무엇인가 가슴속에 흐르는 어떤 가장 상승하는 따뜻한 기류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오탁번 시인 가운데서 중진 시인이죠. 네. 가운데서 오탁번 시인은 자기 어머니를 어릴 때 뛰어놀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와 함께 저녁 연기를 보았답니다. 그 저녁 연기 같은 것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 뭐 네루다 같은 인도 시인 네루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시란 무엇이가 자기의 문다면 안 돼. 그건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난 알 수가 없어. 그건 그러한 대답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유수한 외국 시인들조차도 시를 무엇이냐고 이 단정 짓고 결정 짓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우스운 것은 제 아우가 이 한국 시인협회 회장도 했었지만 지냈지만 김종철 시인이 이 쓴 시란 무엇인가, 시가 뭐냐고 라는 그 제목인데 김종철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장자도 말했고 공자도 말했고, 그리고 이 아득한 40년 전에 서러벌 예대 강의실에서 모글도 말했고, 그리고 미당도 말했고, 그리고 학생들의 담배를 함께 빌리면서 담배를 태우면서 구용도 말했다. 시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김종철의 얘기가 맨 마지막 얘기가, 오늘은 나도 시에 대해서 한마디 할란다. 시가 뭐냐고. 그건 똥이야. 예, 똥이라고, 시가 똥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시가 지 자신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설적인 의미로서는 무엇인가 제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영양분을 다 갖다 주고 나머지 빠져나온 그 똥을 볼 때 시를 생각하면 똥이야. 네. 예, 그런 것을 말해 주거든요. 네.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렇네요. 아주 인상적인 정의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박남수 시인 미국으로 가서 이민을 갔었는데 네. 결국 그곳에서 돌아가셨지만은 박남수 선생이 박목월 선생과 아주 줄도 없는 그 친분 관계를 나누었거든요. 1939년 문장지에 등단한 청록파 상가 시인과 박남수 선생, 이 네 분의 시인은 우리 시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이 가치를 지닌 중요한 시인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박남수 선생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아까 저 시란 무엇인가와 그 비슷한데, 우리 시를 자기는 이 물로, 액체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시는 맹물시가 있고 설탕물시가 있고 소금물시가 있다. 그 모든 시 가운데서 모든 시인들이 쓰는 시는 그 세 가지 부류 속에 다 포함된다.
그러면 맹물시는 뭐냐? 순수시다. 예, 종교시와 같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어떤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이 맹물시이고, 소금물시는 이 민중들이 얘기하는 어떤 도덕시, 이 강한 목적시가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소금물시고, 설탕물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정시죠. 네. 따뜻하고 안온하고 편안하고 치유도 줄 수 있는 그런 이 서정시가 바로 설탕물시다. 근데 그에 곁들여서 제가 선생님 웃으면서, 선생님 저도 하나 더 보탤까요? 그래 말해보게. 그 액체시 가운데서 하나 빠진 게 알코올시 아닙니까? 그런데 예, 알쏭달쏭하고 시를 써도 이것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 저런 표현이 될 수 있고, 시를 써도 이와 같은 가치도 지니고 또 저런 가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알코올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함께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십니다. 예, 잘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를 공부하는 후배 시인들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냉혹합니다. 젊은 시인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코올시 같은 그런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고 난해한, 독자 대중이 읽어서 무슨 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이렇게, 알코올시는 쓰지 말아라. 그 난해시, 독자들이 읽어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느낌마저 주지 못하는 그런 시 써서는 못하겠느냐. 그 대신 자기 개성, 자기만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 담긴 시를 써라. 네. 예, 그런 부탁을 젊은 시인들에게는 하고 싶습니다. 네. 참 귀하신 말씀 드리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